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은 1966년 조성된 공군 방공포대 때문에 정상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방공포대를 이전해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AI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광주에 세워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AI 고등학교를 언급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레이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관산업 집적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2019년엔 신안군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올해에는 목포시가 박물관 유치를 양보하며 상생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은 시민들이 정상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1966년 조성된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공포대를 이전하고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가을을 맞아 은빛 억새가 절경을 이루는 무등산 정상입니다. 무등산을 오르는 등산객은 많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단 2번, 정상 개방 행사뿐입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은 지난 2015년 체결됐지만 그 이후 군공항 이전 문제 등과 얽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포대 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국방부, 국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현장 답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내년 12월이면 무등산 방공포대 점용허가 5년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이전 논의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곳 무등산 정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 협약 당시 이전 예산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하기로 한 만큼 예산보다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크게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국방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생각은 있는 걸로. 이전 후보지 선정에 광주시만 나설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이번에야말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적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AI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광주에 세워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AI 고등학교의 예산 부지 등 구체적인 언급까지 오간 걸로 전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가 꿈꾸는 AI 중심 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대학과 초중고학교에서 꾸준히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인재 양성에 나섰지만 AI 전문 인력을 키우는 영재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AI 영재고등학교 건립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과기부 장관에 검토를 지시했고 지스트 부지 내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지스트와 연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출근길에 또다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어제도 그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과기부와 광주시도 곧바로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AI 영재고 설립과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고 상호 협의하에 방향을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틀 연속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AI 영재고 설립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라남도가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레이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 집적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 연말쯤 부지 선정 용역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피부 시술부터 반도체 생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 기술. 이 레이저의 출력을 높인 초광력 레이저 기술은 미래 산업의 문을 열 열쇠이자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집중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국내에선 지난 2월부터 초광력 레이저 연구시설 기획을 위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한 차례 고배를 마쳤던 전라남도는 초광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소재 산업에도 꼭 필요하고 특히 반도체에도 꼭 필요한 레이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 첨단 반도체 산업 유치하겠다 하는 면에서도 레이저 연구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9천억 원인 초광력 레이저 연구시설 사업은 10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6천억 원, 소득 창출 효과는 6,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쯤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시설이 전남에 유치되면 한국에너지공대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광주과기원의 초광력 레이저과학 연구단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영역 결과가 나오면 입지 선정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가장 여건이 우수한 우리 나주 지역에 이 초광력 레이저 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초광력 레이저 연구 시설 유치를 통해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관 박물관 공동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2019년엔 신안군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올해는 목포시가 박물관 유치를 양보하는 등 양 지자체의 상생 협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후보지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7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펴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공동 유치하기로 전격 선언했습니다. 건립 장소를 신안으로 하고 목포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섬진흥원을 양보해준 신안군을 위해 목포시가 힘을 보태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신안군에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양해각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그것을 건의드렸더니 박홍일 시장님께서 흔쾌하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 같은 합의 배경에는 신안 유치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신안은 해양 자원이 풍부한 데 반해 SOC가 부족해 지역 안배 차원에서 더 명분이 있고 목포와 연계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포와 신안은 무한반도의 한 뿌리 공동체로서 통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신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무한반도 통합에 나가는데 큰 감성적 보탬이 되리라고. 해남은 부지 제공을 약속하고 유물도 기증받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보성, 고흥과 강진, 완도 등 유치에 나선 7개 시군이 결의대회를 여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펴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에 대해 전라남도는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전선 전철화 순천도심 우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뒤 오찬 자리에서 함께 배석한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경전선 순천도심 우회 문제를 물었습니다. 경전선이 순천도심을 통과하면 소음 문제와 도시발전 저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김 위원장의 말에
윤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국민의힘 전남도당, 순천시 등 지역민과 소통을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롯 전남도지사도 같은 날 국토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 구간 우회 노선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은폐한 여수산단 한화솔루션 TDI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화솔루션 TDI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화학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한화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누출된 유독가스량은 0.054kg으로 즉시 신고 기준인 5kg에 미치지 않아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취급하던 한화솔루션 TDI는 유독가스를 누출하고도 소방과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공립대학 교수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나주시 운곡동 영산강 지류에서 전남 모 공립대학 교수 A씨가 숨진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일로 근심이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대상지 선정에 4번 연속 탈락해 준비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제5차 문화도시 예비사업대상지에서 탈락하면서 같은 사업에서 4번 연속 떨어지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은행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광주, 전남 두 지역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역 금융사가 지역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총 47개 종목, 1,137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세계 무대를 평정한 근대 5종의 서창환과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 지난해 역도 3관왕 조민재 등이 정상을 노립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 73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2만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북구청이 재창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KBC와 북구청은 오늘 광주광역시 광천동 KBC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북구 재창업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재창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켓 입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8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중요 국가정책과 주요 시책 및 관련 법령의 재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 협의체입니다. 박우량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장과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장에도 선출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2022 평화플랜 시민대화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시민대화는 광주 남구구민이 평화통일을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회장으로 광주 남구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평화체험 교육장 조성과 양림 호국 평화, 문화예술 마을 조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와 전남을 찾아 주요 현안 논의와 국비 지원 사업 건의 등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라남도청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선 군공항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지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선 국립의과대 설립, 공공기관 전남 이전, 전라선 고속철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제9대 총장 임명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조선해양공학과 송하철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온라인 투표로 실시된 선거에는 송하철 교수와 최종명 교수 2명이 입후보에 송 교수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85.3%를 얻어 총장 임명 후보자 1순위로 당선됐습니다.